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은 것. 자, 물에 대한 용해도. 물이 뭐죠? 극성이죠. 물은 극성이에요. 그래서 극성 용매에는 극성 용질이 잘 녹아요. 그럼 이 중에서 극성 뭐겠어요? 균형을 이루지 않은 게 극성이죠. OH 있는 거. 얘는 무극성. 얘도 무극성이죠. 균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보세요. 그냥 이렇게 입체적으로 하지 말고, 원래 이거 109.5도죠. 입체예요. 그런데 그냥 이런 식으로 균형을 이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랑 얘는 무극성이에요. 그러면 극성은 요거랑 요거 두 개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표면 분석 장치 중에서 1차 쌀과 2차 쌀 모두 전자를 이용하는 거. 자, 어제 전자 분광법 전자죠. 그래서 1차 쌀 전자, 2차 쌀 전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제 전자는 이거 X선으로 쓰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전자 혹은 X선 전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됩니다. X선 광전자 분광법은요. 자, 얘는요. X선이 1차 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전자 이렇게 됩니다. X선 광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얘도 광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2차 이온 질량 분석법. 2차 이온 MS 이렇게 되죠. 얘는 이온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자 미세탐침 미량 분석법. 얘는 전자 빔으로 쏘죠. 그래서 전자 여기가 X선 광자 이렇게 됩니다. X선. 자,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6번에 보시면 화학 반응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정촉매는, 자, 이게 반응물이고요. 생성물이 돼야 되는데 반응물이 생성물로 될 때 에너지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애들만 이쪽으로 진행이 되죠. 그 에너지 크기가 뭐냐면 활성화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할 때 이만큼의 에너지 이상을 가진 물질들만 반응에 참여하게 되는데, 정촉매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정촉매를 집어넣으면 얘를 이렇게 낮춰줘요. 그래서 많이 넘어갈 수 있게 반응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키고, 부촉매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에너지를 더 크게 해서 더 못 넘어가게,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정촉매는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그래서 맞습니다. 어떤 화학 반응의 평형 상수는 화학 평형에서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을 때, 자, 보통 정반응, 역반응 이렇게 됐을 때 화학 평형이라는 건 뭐예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마치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동적 평형이다.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왔다 갔다 오른쪽 왼쪽 이렇게. 자, 그래서 동적 평형이다. 맞는 얘기고요. 르샤틀리의 원리가 뭐예요? 르샤틀리의 원리라는 것은 화학 평형이 지금 이루고 있어. 가역 반응이에요.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외부에서 온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건을 변화를 시키면 그 조건을 없애려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을 한다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화학 평형의 이동 방향은 흡열 반응 쪽으로 움직입니다. 왜 흡열 반응 쪽으로 움직여요? 발열은 뜨거워요. 갓디나 뜨거운데 온도를 더 올리면 더 뜨겁죠. 그래서 이동 방향이 바뀌어 버려요. 어디로? 흡열 반응 쪽으로.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기기분석법에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지금 보시면 표준물 첨가법은 표준물을 첨가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죠? 미지시료에다가 표준물을 집어넣는데 그래서 농도를 구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고요. 내부 표준법은 시료에 원하는 물질을 첨가하는 게 아니라 내부 표준물을 첨가하죠. 자, 내부 표준물을 첨가를 해서 표준 검량선을 이용해서 정량한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정성 분석 시에 검량성 작성은 필수다. 정량 분석일 때 필수가 되겠죠. 정량 분석.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직선을 얻어내야 돼요. 여기가 농도 C1, C2, C3일 때 지식값이 뭐 R1, R2, R3다.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분석물을 우리가 찍어보니까 이만큼이에요. 지식값이. 그러면 우리가 농도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농도를 구하는 정량 분석에 필수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량 분석은 반드시 기기 분석만으로 할 수 있다? 아니죠. 적정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맞는 건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준물 첨가법은 매트릭스 효과가 있을 때 사용을 하고요. 내부 표준물법은 기기의 문제가 있을 때 사용을 합니다.